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서양사상과 지성사 3월 22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절대왕정 시기의 중상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반발로 나타나게 된 자유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의의 학습 개요는요, 이 중상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본 뒤에 이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인권과 경제적 자유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유주의의 골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권과 경제적 자유에 기반한, 그렇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시민혁명의 기반이 된 사상이기도 하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죠.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요, 이 시민계급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국왕과 고위 귀족들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명예혁명이죠.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로크를 비롯한 시민계급의 지식인들은 고귀한 혈통이 주는 권위를 부정하고 누구나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덕성을 갖춘 지성인이, 귀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논리와 같은 얘기죠.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고 적절한 이성, 그리고 올바른 이성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귀족과 같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자유로운이에요. 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갑론을박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상정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프랑스와 이 북아메리카의 시민계급을 자극했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특권을 가진 왕과 귀족이 군림하던 정치제도가 폐지되고 자유주의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상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간의 양육 강식의 치열한 왕조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여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조전쟁에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쟁은 7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7년 전쟁에 대해서 그것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세계대전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7년 전쟁은 유럽 대륙에서만 있었던 전쟁은 아니고요. 뭐 크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북아메리카에서 프렌치 인디안 워가 있었고요. 또 인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 북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7년간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양육강식의 치열한 왕조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재정을 얻기 위해 경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죠. 이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군비가 많이 들게 되겠죠. 그 군비를 사실상 얻기 위해서 경제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주요 기관 산업의 직접 경영이나 지원, 그리고 독점적 영업권 부여 등이 중상주의의 일반적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동인도 회사에서 혹은 미국 식민지 회사에서 그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국왕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했는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동인도 회사, 식민지 회사들은 전부 국영기 업체들이었고요. 또 자신이 이제 필요한 분야의 기간 산업을 정하고 거기다 그것을 직접 경영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특정 산업 분야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중상주의의 이와 같은 경제 규제는 결국 정부와 유착한 대자본가에게만 유리하고 유착에서 배제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불리했죠.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 규제를 반대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 경제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요, 이 정부의 경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요, 특히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자유경제를 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치안과 같은 법 질서만 확립하고 경제만큼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유에 맡기라는 경제정책을 요구하게 되죠. 여기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도 필수적인 공공복지제도와 공공시설의 건설, 의무 초등교육과 같은 경제에서의 최소한의 정부 역할은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내용과 똑같아요. 이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사회 그 간접 자본들, 도로건설, 항만건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 자유주의자들, 특히 아담 스미스가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제라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의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은 물론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 판단은 개인이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의무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영국과 미국은 의무교육, 물론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여하튼 의무교육이 아니죠. 사립학교들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로 이 1700년대부터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서구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되자 중상주의가 몰락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19세기는요, 이 대체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강하게 요구한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였습니다.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로크에 따르면 이 국가는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만약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다면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사건은 세금 문제였죠. 미국 독립전쟁에서는 이제 7년 전쟁 동안 이 엄청난 군비를 쓰게 되죠. 그 군비를 이 재정이 이제 거의 빵꾸가 나다시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 바닥이 드러내기 시작하자 이제 영국은 미국 식민지에게 이제 너희들을 지켰으니까 이제 세금으로 보답을 해라 라는 중상주의 정책을 피게 되죠. 뭐 타운센드 법안이라든지 여러 인지세법이라든지 이전에는 뭐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다시 말하면 의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세금을 낼 수 있느냐. 만약에 미국 식민지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 의원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립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골조도 세금 문제예요. 뭐 물론 기본적인 골조는 재정 파탄이죠. 루이 14세 이후 루이 15세 시기에 이 대표적인 왕조 전쟁의 7년 전쟁부터 뭐 30년 전쟁이다, 이 여러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 경제가, 재정이 파탄이 되게 되죠. 사실상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재정의 50% 이상 세금을 걷어서 이 국가 예산을 짜게 되죠. 근데 국가 예산의 50%가 빚 갚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 걷어서 빚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이제 명사회를 귀족들에게 특권 세력을 모아다가, 자,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니 세금을 안 내는 자네들이 십시일반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세야, 그 세금을 안 내도 내는 면세 특권은 계속 유지하되, 재정이 어느 정도 숨구멍이 트일 정도가 되면 면세 특권은 계속 유지하되,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을 좀 거둘 테니까 그냥 기부금이라고 그리고 자선금이라고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헌납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주시기 바라오라고 이제 명서를 소집하게 되죠. 근데 이 특권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루이 16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죠. 그래서 벌어지게 일어나게 된 것이 소집되게 된 것이 사실상 삼부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는 뭐 뒤에 그 정치 변혁의 세계사에서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게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또 뭐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프랑스 혁명을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좀 답답하네요.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유튜브에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정치 변혁의 세계사 이 앞부분에 한 4시간 정도 했던 프랑스 혁명을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뭐 이건 의무는 아니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 국민이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번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자연적 자유의 단순한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는 저절로 조화롭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질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죠. 아울러서 자유무역주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분야에서의 핵심 고지는 사실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는 정치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다른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 뿌리라고 보았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영국의 로크, 휴머로 대표되는 경험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경험주의는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모든 지식의 원천은 후천적 경험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누구도 완벽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란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죠. 뭐 제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뭐 제 경험을 얘기를 한다면 경험이 일천하죠. 뭐 시장에 나가서 뭐 소위 말해서 구직 활동은 하고는 있긴 하네요. 뭐 그런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래요. 뭐 책상 물림이 뭐 경험을 해봤자 그 뻔하죠. 그래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누구도 완벽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념에 근거하여 주장을 만들어내지만 썰은 그런 대로 풀어내지만
그런 이념을 논리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맹목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그러한 문화가 강하다고 본 것이죠.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다양한 의견이 차별받지 않고 표출되어 종합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중시합니다. 특히 어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무슨 토론 프로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토론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종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건 토론이 아니죠. 그건 정견 발표지 사실상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 자기 정견이나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토론을 중시했다는 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면에서 또한 천부인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부여받은 채로 태어난다고 믿었죠. 이러한 인권은 자연법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평등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과 교육의 평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의 평등. 모두가 귀족과 같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또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의 평등에는 무관심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책임은 개인이 져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갖는 것도 사실상 개인의 노력 그리고 개인의 판단, 합리적 판단이 전제됐다고 믿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는 사실상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여하에 달렸다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공리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자유주의는요, 제로미 벤덤이나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이 공리주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공리주의의 대표 슬로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선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보죠.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체제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던 영국 공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 자유주의 경제학은, 고정경제학은 뒷시간에 수요일날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그 목이 계속 잠기네요. 그래서 자꾸 끊어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사실상 중상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중상주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자유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발전해서 자유주의로 정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자유주의의 일반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과제는 수요일 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주차 과제는 요번 주 수요일 24일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이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